헬로 감성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 특히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차례예요. 잘 따라와줘요. 컴온. 자, 1번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 먼저 할게요. 첫 번째 태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계는 뭐냐 했을 때 태양계 구성원 요소부터 먼저 씁시다. 태양계 주인공은 태양. 자, 태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그 밖에 소행성 등등 있겠죠. 자, 얘들이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 라고 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자, 중력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태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부터 볼게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지권, 자, 땅. 자, 그 다음에 기권, 공기. 자, 그 다음에 수권.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자, 그 다음에 외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들도 아주 중요하게 중력이 관련하고 있어. 자,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이런 아이들이 서로 뭘 하냐면 영향을 주고받아. 영향을 주고받으면 우린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 영향을 주고받는데 중력이 관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만류 인력, 기타 등등이 관련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이 지구 시스템의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친구 직권부터 나오네요. 자, 우리 외권은 되게 커. 자, 외권은 어떤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지만 주로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건 위에 있는 태양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자, 나머지는 뭐 아주 멀어서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해서 외권을 넣긴 했지만 자,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룰 건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입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권 중에서 가장 큰 게 네 가지 권력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 큰데. 됐죠? 자, 그러면 직권은 지구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자, 깊이 얼마까지냐면 6,400km까지. 자, 근데 4개의 층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4개의 층상 구조예요. 자, 그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 하면 지진파 속도 변화로 나눴습니다. 근데 지진파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지구 내부의 상태나 지구 내부 상태나 지구 내부의 물질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를 해. 다 균질하면 지진파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근데 상태가 달라지고 어떤 물질, 그 안에 이루는 물질이 달라지면 속도 변화가 나타나서 4가지 층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4개의 층상 구조는 뭐뭐뭐뭐뭐일까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제일 먼저 지각 나옵니다. 지각.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멘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외핵, 네 번째는 내핵, 이렇게 나와. 됐죠? 우리 깊이부터 공부하고 갈까요? 자, 지각의 깊이는 약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잠깐만요. 자, 지각의 깊이는 약 얼마 정도 되냐면, 5에서 35km 정도를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은 2,900km 정도를 멘틀이라고 해요. 자, 외핵은 5,100km까지를 외핵이라 표현하고 내핵은 6,400km를 내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각과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해서 약 100km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판이라고 얘기를 해. 이 판을 암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멘틀 이 판 안에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뭘 하냐면 움직일 거예요. 자, 뒤에 들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판이 움직인다. 그래서 뒤쪽의 판 구조론과 연계가 됩니다. 자, 지각은 이제 지구의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하고, 자, 그 다음에
깊이가 약 얼마냐면 5에서 35km를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지각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해요. 자, 대륙 지각은 화강 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가 약 35km 정도가 됩니다. 자, 해양 지각은 현무 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께가 약 5km 정도가 되고 실제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얘들은 주로 화강암, 현무암인데 이런 것들 우리는 규산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산염 물질 또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어떤 상태냐면 고체 상태. 자, 고체 상태. 그래서 여기가 바다 쪽 아랫부분에 있으면 해양 지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짓고 하는 이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멘틀로 갈게요. 자, 멘틀은 이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해. 직권이 제일 큰 부피라면서요. 근데 이 직권 4개의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가장 큰 부피인데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냐면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량은 80%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질량은 철과 외핵이 그렇게 큰 부피를, 철가 아니고 외핵과 내핵이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멘틀이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다? 가장 제일 80% 정도 질량이 되지는 않는다. 그 정도 다 무게를 재보지 못해서 질량의 정확한 값은 교과서에 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이제 알아놔야 될 게 무슨 상태냐면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이지만 자, 부분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용융되어 있다. 용융이 뭐죠? 녹아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용융되어 있으면서 아래는 뜨겁고 이건 보통 외핵 때문에 뜨겁고 라고 얘기합니다. 외핵이 방사능 원소의 붕괴 때문에 위쪽은 차가워. 그래서 위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멘틀이고 자, 그 다음에 외핵을 할게요. 자, 외핵과 내핵의 성분은 둘 다 철, 니켈. 자, 얘도 철, 니켈입니다. 외핵은 이응이응이야. 자, 외핵은 이응이라서 무슨 상태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얘기해요. 액체. 하지만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둘이 상태가 달라. 알겠죠? 자, 근데 외핵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액체 상태면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대류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자, 지구 자기장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금속의 대류 현상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 지구 자기장은 우리 생물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직권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생물체가 살아갈 때 생물체에게 직권에 있는 물질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서식 공간을 제공을 한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직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 그죠?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직권에 의해서 얘가 수륙 분포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수륙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줘. 그래서 가끔씩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자,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여기 대륙이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막혀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자, 이거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기권인데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자, 높이 약 1000km 정도까지를 우리는 기권의 영역으로 봅니다. 1000km가 된다 하더라도 1000km까지 본다 하더라도 자, 표면에서 지표면에서
이렇게 목이 막히죠. 자, 30km까지. 지구 공기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30km가 99%고 1%가 나머지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표면에 이게 다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은 걔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지구 대기의 몇 킬로미터까지? 30km까지 99%의 지구 대기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겠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직관과 비슷하게 뭐를 이루고 있냐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층상 구조인데 어떻게 층을 나눴을까요? 했을 때 높이에 따른 자, 온도 변화. 온도보다는 기온 변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우리는 4가지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일 아래층을 뭐라 부르냐면 대륙권, 위층을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 자,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 기준으로? 기온 변화 기준으로. 우리가 그 4개의 층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밑에부터 먼저 내려갈게요. 4개의 층부터 한번 볼게. 자, 4개의 층을 이렇게 볼 건데, 제일 처음에 올라갔을 때 기온이 다시 떨어졌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기온이 살살살살살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온이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온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층이 있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일 아래쪽을 뭐라 부르냐면 대륙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대륙권, 성층권, 자,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는데, 자, 온도 변화를 보면 온도 변화가 자, 내려갔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이해됐죠? 자, 첫 번째 대륙권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근데 대륙권의 높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약 10km에서 11km 사이에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대륙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내외인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올라갈 때 온도가 다시 내려가다가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층을 잘라서 대륙권이라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 대륙권의 높이는 적도 지방이나 아니면 여름에 대륙권의 높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의 높이가 평상시에 10km이다가 뭐 여름이 되면은 12km로 바뀌기도 해.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층 기준으로 해서 대륙권이기 때문에 딱 몇 킬로미터까지가 대륙권이다가 아니라 약 10km 내외가 대륙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써야 돼. 자, 불, 안, 불, 안. 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지금 불안불안하다 맞지? 자, 불안불안하다. 밑에서부터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으면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으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륙권과 중간권은 불안정하고요. 성층권과 열권은 뭐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그게 대륙권이고 자, 여기서는 대류현상이 자, 불안정하면 대류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 자,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 대륙권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을 한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비가 오는 층이고 우리가 주로 사는 층이 어디다? 대륙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층, 자, 서식하는 층이 대륙권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대륙권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성층권으로 할게요.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 안정한 층이야. 이렇게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올라가나요? 했을 때, 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여기 대륙권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적게 닿는데, 자, 이 성층권에서 오존층이라는 아이가 뭐를 해주냐면, 자외선을 흡수를 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자 얘가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층을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성층권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으로 갈게요. 중간권은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층이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이 성층권에서 예외가 생겼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어서 그런 예외가 생겼는데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자,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은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오존층이 없다면 저렇게 금방 얘기했죠? 다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바로 중간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어디? 열권 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열권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열권은 오히려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간권에서는 대륙권과 좀 비슷해.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썼을 때 여기 학생들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라고 쓰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답이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중간권에서는 자 이제 우리 뭐가 관측되기도 하냐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대기가 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대기가 뭐 1%도 안 존재하지만 여기서 대기가 좀 있어서 유성이 관찰이 됩니다. 유성. 됐죠? 그래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유성이 관찰되면서 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권인데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자, 얘는 뭐가 크다라고 얘기하냐면 일교차가 크다. 여기는 평균적인 온도를 나타냈지만 만약에 태양의 반대편에 있으면 보온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뚝 떨어지고 태양계가 같은 편에 있으면 온도가 확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과 태양의 밀입자가 충돌해서 뭐가 생기냐면 오로라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충돌하면 대기 입자가 많이 충돌하면 안 좋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우주정거장 같은 거 있지.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도 열권에 띄워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권이고, 자, 기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첫 번째, 온실 효과. 너네 온난화랑 좀 착각하는데,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은 온난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로 지구를 보온해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물질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유해한 물질을 차단해 줍니다.
특히 우리 성층권에서는 뭐를 차단해 주냐면 자외선을 차단해 주잖아. 그래서 성층권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줘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지질시대 파트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공급을 해줘. 물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아이는 식물이겠죠. 맞죠? 식물의 광합성에 CO2를 공급해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은 뭐를 차단한다? 워낙 중요하니까 또 나오죠. 뭐를 차단해준다?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자외선은 에너지가 세서 피부 암까지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됐죠? 그래서 우리 기권은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참고적으로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몇 %냐면 78%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21%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인데, 아르곤이 0.93%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는 0.03% 정도가 된다. 됐죠? 자, 이게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이다.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성층권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흡수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대륙권과 중간권이 내려가는 이유는 지구 표면에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표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되기 때문.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기온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뭘 했냐면 지구의 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수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수권은 해수, 바닷물, 자, 그 다음에 빙하, 그리고 지하수, 강, 호수.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뭐라 부르냐면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들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권 또한 뭐를 이루고 있냐면 해수 또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해수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층상 구조가 아니라 해수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얘는 깊이에 따른 수온, 우리 공기는 기온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수층만 3개로 나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대기란 말이야. 여기가 대기면, 이게 이제 표면이야, 표면. 그래서 바닷물의 표면입니다.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그리고 제일 밑으로 들어가면 심해층. 이렇게 3개로 나눈다. 자,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혼합층은 어떤 거냐 하면, 자, 혼합층은 태양. 자,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예요? 하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직접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3개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층이야. 가장 온도가 높은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의 혼합작용. 자,
바람이 막 혼합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혼합은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어져도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한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바람이 강한 지역이 혼합층이 두껍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 있지.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으로 갈게요. 자, 수온약층은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온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안 보이면 흰색으로 한번 다시 해줄게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층. 자, 이거를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왜? 우리 바닷물이 왜 따뜻할까 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점점 적게 닿고 있다는 거야.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위쪽은 어떠냐면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기 때문에 위는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층이라고 얘기하냐면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배웠죠. 안정. 됐죠? 안정한 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여기서 보면 여기 혼합층하고 심해층이 있는데 얘가 안정하면 얘가 대류를 안 한단 말이야. 대류를 안 하기 때문에 자, 혼합층과 심해층의 심해층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해주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자, 바닷물이 위아래로는 잘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뭐 빙하 때문에 침강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바닷물에서는 위아래 깊이 섞이지는 않는다. 자, 잘 섞이는 층은 2층입니다. 혼합층에서 잘 섞이고 심해층 내부에서 잘 섞이긴 하지만 수온약층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해수의 위아래 운동,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수권 해수의 마지막 층은 심해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해층은 수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없어. 자, 그리고 계절이나 또는 위도나 이런 거 거의 상관없이 심해층은 거의 대부분의 층에서 온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큰 변화 없이 온도가 거의 비슷한 층을 뭐라 부르냐 하면 심해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이 우리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 수권이 땅과 바다를 봤을 때는 70% 정도가 바다고 30% 정도가 대륙이니까 얘가 뭐가 크냐면 특히 물이 비열이나 열 용량이 크거든. 그래서 열 용량이 큽니다. 양이 커서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해줘. 자, 태양을 저장한다 했는데 내가 지금 생략했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유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송해준다. 운송해준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수권의 역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권과 수권이 똑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권과 수권이
우리가 열 에너지를 수송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자,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권의 분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수의 뭐 청산 구조를 했는데, 실제로 수권의 97.2%가 해수야. 해수. 자, 그러면 나머지 2.8%를 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가 97.2%고 육수가 2.8%인데 빙하는 어디에 속하냐면 육수에 속합니다. 육수. 알겠죠? 그래서 육수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강, 호수가 0.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이다. 자, 요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좀 중요한 거는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생물권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을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권, 기권, 수권에 분포하고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외권에는 잠시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 생물권은 생물 중에서 특히 식물의 뿌리 있지, 뿌리. 자, 뿌리가 뭐를 일으키냐면, 풍화작용을 일으켜요. 풍화는 그 암석들을 잘게 쪼개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풍화를 일으키고, 얘가 광합성이나 생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생물들이 있죠.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은 직권의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과학을 배우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반작용이라고 표현해요. 생물이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체나 배설물 등이 나와서 자,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갤럭시 플렉스가 나왔는데 자, 이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좋은 걸로 한번 장만을 해보려고요. 제 아는 조교 선생님이 삼성에 들어갔는데 임직원가로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모아갖고 한번 장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권으로 갈게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 자, 기권 바깥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 달, 별, 심지어는 은하까지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외권과 지구한테 자, 물질 교환 있죠.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 있기는 하겠지. 우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물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질 교환이라 하는데 물질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태양에서 공급해줘.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아마 지구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약간의 기권에도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지구의 외권에 뭐가 있냐면 지구 자기장이 있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알겠죠? 자, 지구 자기장은 뭐를 차단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차단합니다. 이 태양풍에는 아주 유해한 입자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태양풍을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자, 요게 뭐냐면은 외권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외권은 실제로 알아놔야 될 게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외권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외권에 형성된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차단해줘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요까지가 지구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고, 자, 옆에 보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 하는데, 실제로 지구 크기가 요만하다면, 자, 지구 자기장은 여기에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보면 앞쪽은 약간 납작하고 뒤쪽이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카락 말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태양풍에 의해서 앞쪽은 조금 납작하고 뒤쪽은 이렇게 퍼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차단해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게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냐 했을 때는 외핵의 대류 때문에 생긴다. 이거는 아까 전에 언급을 했죠, 맞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자, 외권과 기권. 뒤에 나오겠죠? 우리 상호작용을, 이거는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언급을 해줄게요. 자, 외권과 기권인데,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오로라가 발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 이게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과 외권. 직권의 상호작용으로는 직권에 있는 외핵의 대류로 뭐가 생긴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얘기 때문에 여기가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란 자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구 시스템은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뭐 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치? 그래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우리가 어느 한 권의 변화는 다른 권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각 권 안에서도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직권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직권과 기권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외권과 서로 상호작용도 하기도 하고, 생물권과 수권 사이에도 상호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권끼리도 하고, 이 안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한다. 우리 지금 내가 너네들 가르치고 있는 것도 생물권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이제 상식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학원 수업을 할 때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지금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아는 학생들은 살짝 넘어가 줘도 됩니다. 알겠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의 예에, 자, 우리 4가지 권이 있죠. 직권. 자, 그 다음에 기권. 그리고 수권. 자, 그리고 그 다음 생물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 그 다음 기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자, 이렇게 있겠죠. 맞죠? 그러면 직권과 직권끼리 상호작용하는 것, 자기권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에 얘가 뭐냐면 판의 운동. 자, 판의 운동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는 거죠. 맞죠? 자, 판의 운동. 자, 그 다음에 이 판의 운동에 의해서 대륙 이동. 자, 이런 것들이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화산이 생기면, 자, 여기가, 요쪽이 근원입니다. 이쪽이 근원이고, 요쪽이 영향을 받는 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자르면, 자, 요쪽이 영향을 받는 쪽이고, 자, 왼쪽이 근원층인데, 자, 직권의 화산 활동. 어떻게 될까요?
화산 활동으로 기체가 방출되면 기권에서 기체를 이걸 받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성분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황사. 자, 황사는 직권에 있는 모래 언덕이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걸 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됐죠? 자,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는 지진, 해일이 생깁니다. 바다나 땅 속에서 자 지진이 생기면 수권에서 물이 막 이렇게 파도가 엄청 크게 생기잖아. 자, 이걸 지진, 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류 공급인데 자, 염류 공급은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에 비가 싹싹싹 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옛날에 이랬대. 여기 산이 이렇게 있었대. 자, 그리고 여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옛날 바다는 안 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내리면서 얘를 깎아서 가잖아. 이렇게 깎아서 가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닷물에 이 땅 속에 깎인 성분이 이렇게 녹아 들어간대. 그게 염류가 됐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을 하잖아? 화산 폭발하면 화산 폭발에서 나온 물질이 있겠지. 그게 바닷물의 염류로 공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염류를 공급해 주는 것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자,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을 해주죠. 자,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뭐 이거 외에도 많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로 자, 공기가 땅을 팝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풍화, 침식작용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있었는데 공기가 바위를 깎아. 그래서 이 바위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런 바위 모양이 생기는데 우리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버섯바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람이 밑에 강하게 불고 위에가 조금 약하면 밑에가 많이 깎이게 되고 위에가 좀 적게 깎여서 그 바위 모양이 버섯 모양 닮았다고 해서 버섯바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이 기권끼리 영향을 미치는 건 대기대순환. 저 뒷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기대순환이라 해서 기권끼리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형성한다. 이것도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 수권에서는 공기의 움직임이 바닷물을 움직여. 그래서 해류가 발생하는데 북태평양 해류, 쿠로시오 해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강수, 비나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이제 비가 내리면 강물이나 바다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이건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에서는 생물한테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 물의 침식작용. 물이 침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땅 같은 걸 녹여. 그래서 해식 동굴. 그래서 바닷물이 막 이렇게 깎아서 동굴을 만들기도 한다. 이거는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자, 그 다음에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태풍입니다. 태풍. 자, 태풍은 바닷물에 잡열, 그러니까 바닷물이 잠재되어 있는 잡열이 이제 잡열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뭐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권끼리는 해수의 혼합.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권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서식처나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화석연료. 생물이 죽어서 화석연료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도 있어. 바꿀 때 됐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으로 대기의 성분이 바뀝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 생물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하는 건, 자, 수권에 용해된 물질을 흡수를 해주는 게 생물권이 해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건 생물끼리의 상호작용. 이런 예야. 무수히 많은 예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인데,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가 직권이었잖아. 맞죠? 자, 직권은 과거의 고생대에 뭐가 분리됐냐면 판계아가 분리됩니다. 분리되어서 한꺼번에 있던 대륙이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다양한 서식처가 돼요. 자, 다양한 서식 장소를 제공을 하면서 생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아졌다. 됐죠? 자, 다양한 생명체가 많이 탄생했다. 이거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직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첫 번째 원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게 기권이죠. 맞죠? 자, 기권은 많은 역할을 해줘. 특히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강수 현상을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운석을 차단해주고. 자, 이런 역할을 기권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은, 자, 얘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엄청 많이 녹았어. CO2가 옛날에 정말 많았는데 바다에 녹으면서, 자, 그래서 지구 온도가 정말 뜨겁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도한 온실 효과 방지 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게 수권이 생물한테 주는 좋은 영향이고,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자, 우리 예전에 생물 중에서 남세균이나 식물은 산소를 제공을 해줬어. 그래서 남세균이나 식물은 산소를 제공해줘서 우리 같은 생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도 했냐면 오존층도 만들어줬죠. 오존층은 기권한테 만들어줬는데 오존층을 만들어줘서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맞죠? 그래서 육상생물이 나왔다.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외권은 태양과의 거리가 되게 적당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적당히 흡수한다. 흡수하고 물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체로 존재하는데 그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인데 요거는 한 강 끊고 다음 강의에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